네, 숨겨져 있는 투자 정보를 드리는 히든 글로벌 시간입니다. 오늘도 조우진 탁기원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 두산 에너빌리티와 또 SK 하이닉스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자, 첫 번째 헤드라인 먼저 확인해 보시죠. 자, 인도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난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SMR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인도가 지금 늘어나는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SMR, 소형 모듈 원자로라고 불리는 이 SMR을 이용해서 원자력 발전 확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인도 데이터 시장이 약 100억 달러 규모로 2027년에는 전체 전력 용량이 거의 1.8기가와트까지 늘어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이 원자력이 아무래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인도에서 이렇게 원자력의 인기가 지금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인도의 신문 인디안 익스프레스가 이 인도의 AI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 원자력 SMR을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겠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는데요. SMR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SMR은 이제 SMR의 S가 스몰입니다. 그 스몰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고리 원전, 그다음에 체코나 이제 UAE 수출한 원전 등은 보통 한 1기가 정도가 됩니다. 그 규모가요. 근데 SMR은 한 300메가. 그래서 좀 더 작은 SMR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통상에 우리가 알고 있는 원전보다는 한 3분의 1 내지 5분의 1 정도의 규모에서도 발전을 하려고 하는 원자력 방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주요 원전이 이제 동해와 남해를 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이렇게 주변으로 좀 물이 필요한 그런 원자로인데 AI에 좀 전력으로 다량의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예. 이 부분도 좀 관계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 두 가지를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일단 뒷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도대체 AI랑 그 전기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는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게 시청하신 분들이 통상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살다 보면은 네이버나 구글에서 내가 필요한 어떤 검색 키워드를 입력을 하고 그리고 이제 검색 결과 받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이쪽 용어로 쿼리라고 합니다. 한 쿼리를 날렸을 때 통상의 검색은 0.3Wc의 전기가 필요하고 사용됩니다. 근데 챗GPT로 대변되는 생성형 AI의 검색을 하면은 거기에 10배 되는 3Wc의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10배 정도 전기가 필요하니까 우리가 이제 그 챗GPT를 통해서 엄청난 수혜를 보지만 그에 상응하는 전기는 많이 쓰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지금 챗GPT는 이제 텍스트 위주의 챗GPT 넘어서서 이미지와 동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지와 동영상을 만들 때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때도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하다고 이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챗GPT에 필요한 엔비디아의 고가 칩이 하퍼나 이제 블랙웰, 특히 블랙웰로 넘어가면 이제 칩 하나가 1억 달러에 상응합니다. 1억 달러의 엄청난 인류가 경험을 못한 신천지의 칩을 갖다가 이용하지만 여기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고철에 불과하다. 그래서 전기를 공급한 것이 너무 중요한 상황인데 전기를 공급하려면 우리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원전이 제일 막강하고 유력하다. 이런 맥락에서 심지어 인도도 우리가 원전을 해야 된다. SMR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통상의 원전 말고 SMR의 가진 장점이 무엇이냐? 전력 규모가 적다 보니까 원전을 갖다가 사용하려면 반드시 냉매, 쿨링 워터가 필요한데 그래서 좀 전에 주요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모든 원전은 남해안과 동해안을 끼고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냉매를 위한 바닷물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SMR은 전력 규모가 적다 보니까 굳이 바다가 끼지 않아도 강이라든지 호수를 끼고 있어도 충분히 이제 원전을 갖다가 돌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미국 테네시 강에서 미국 최초로 이제 그 SMR을 하기로 했는데 테네시 강 유역에 짓기로 한 이유도 그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 이 전기가 필요한 곳이 좀 다른 것들보다 좀 민첩하게 설치가 가능한 그런 기술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인도하면 IT 강국이고 또 구글의 CEO도 인도인 아닙니까? 또 마이크로소프트 CEO도 그렇죠. 인도인이라고 알고 있고 자, 분명히 이 부분도 이제 연관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AI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전기가 필요한데 여기에 이제 결국은 SMR을 이용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 좀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을까요? 예, 그 원활하게 흘러가야 되는데 그래서 인디안 익스프레스가 몇 가지를 지적을 했는데 원활하게 흘러가기 위해서 일단 법을 바꿔야 된다. 법에 어떤 법을 바꿔야 되느냐? 이 대규모 투자를 해야 되고 기술적으로 이제 기술 이전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외국의 도움이 필요하다. 외국의 도움이 필요한데 현재 인도의 법으로는 외국계 회사가 인도의 전력 원전에다가 투자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놨다.
그 투자를 할 수 없으니까 누가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느냐. 이런 맥락에서 투자를 갖다 허용해 준다. 사실 전향적입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도 아마 그 에너지나 원전에 투자는 못하도록 돼 있을 거라 여겨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형적인 자세가 필요할 정도로 인도의 SMR, 원전의 좀 기술적인 후진적이니까 적극적으로 외국의 어떤 기술과 자본을 유입을 해야 된다. 그런 당근을 제시해야 된다고 인디언 익스프레스가 설명을 했습니다. 네, 법을 일단 먼저 바꿔야 되는군요. 그렇죠. 예, 네, 이러한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장애물이라고 하면 장애물일 수 있는 부분이 아직 남아 있네요. 예, 예. 네, 인도 외에도 북유럽의 스웨덴도 지금 SMR에 굉장히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네. 우리가 북유럽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복지의 천국이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좀 늦어질지라도 인간의 삶을 먼저 우선시하는 그런 국가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스웨덴조차도 최근에 이제 신규 원전 건설에 국가 자체가 32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19일 날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북유럽조차도 사실은 원전이 없으면은 우리가 생산력 AI 시대에 뒤처질 수밖에 없고 국가 인프라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당국자가 정책 위반자들이 인식을 해서 결정을 내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생산력 AI 시대에 처음에 저도 AI가 처음에 왔을 때는 챗GPT를 보면서 놀라웠을 뿐이지만 인프라가 이렇게 많은 전기가 필요한지를 인식을 못했습니다. 근데 네. 이제는 다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챗GPT로 대변되는 생성력 AI를 우리가 다 보편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기가 필요하고 그러면 최고의 그 후보는 원전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원전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원전이 굉장히 강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이 나왔거든요. 이 부분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한데 두산 에너빌리티의 차트를 좀 보면서 예, 한번 예. 살펴보실까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해집니다. 일단은 1% 넘는 오름세 보였습니다. 63,100원 선에서 마감이 됐죠. 예, 예. 그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12월 3일 날, 뭐, 이제 기억도 안 나시겠지만, 계엄이 터지면서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그때 21,000원에서 17,000원까지 떨어졌는데, 네. 결국 민주당 정권으로 넘어가면 탈원전이 아니냐, 이런 맥락에서 떨어졌다가, 의외로 이재명 대통령이 첫 번째 산업부 장관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사장 출신인 김정관 사장 임명하면서, 이선과 다르다. 이래서 주가가 잘 올라갔다가, 제 기억에 이제 지지난주로 기억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가지고 이제, 신규 원전 국내에 짓지 않는다면서 주가도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종목은 국내에서 어떤 원전을 짓느냐가 주가 매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에서 원전에 대한 인식과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한 원전 종목들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국내의 어떤 이슈로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떨어지면 오히려 이 떨어진 시기에 내 주가의 자산의 수익을 갖다 극대화할 수 있는 찬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원전에서 정시로 꾸준히 투자하신 것이 향후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1년 정도 지났을 때 분명하게 지금보다는 더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